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2022년 8월 미국 주택시장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시장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고 캐나다 그리고 밴쿠버 시장을 한번 내다보자, 이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부터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2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인 케이스-실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 가격 지수가 100으로 출발한 그래프는 2007년까지 가격이 비교적 급하게 올라갔고, 2007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2010년까지 다시 급락했네요. 그리고 2012년까지 지지부진 보합을 보이다가 이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는 그 기울기가 매우 급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난 5월 현재 지수는 317이고요. 이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명목상으로 3.2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50만 불 정도 했던 주택 가격은 최근에 들어서는 3.2배 정도가 오른 160만 불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 가격이고요. 가격은 전년 대비로 21%가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1.5%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가격 지수는 2개월 정도 늦어져서 발표되니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2007년경 가격 고점보다는 현재 가격 고점이 훨씬 높습니다. 가격이 과거보다는 올랐다라는 의미고요. 두 고점을 연결하면 증가하는 기울기를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는데 필요해서 가져왔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 건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겠는데요. 거래 건수는 2000년 이전부터 증가해서 2006년도에는 7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보여주었고요. 이후 2010년까지 400만 건 아래로 급하게 감소했다가 코로나 기간이 2021년까지 약 650만 건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한 연 환산 거래 건수는 6월 현재 512만 건이고요. 전월 대비로 5.4%가 감소했고 5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5년의 중간값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2006년의 거래량 고점은 약 700만 건이 넘었었는데 최근 2021년 거래량 고점은 650만 건 정도로 많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기울기를 보이게 됩니다. 거래량이 하락하면 오르던 가격이 뒤이어서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설명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두 부분을 합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거래량과 가격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도 뒤이어서 내려가게 되고 거래가 늘면 가격도 뒤이어서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것을 종전의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영역은 주택 가격을 나타내고요. 검정색 점선은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가격과 거래량 두 개의 그래프를 가져와서 한 바닥에다 결합해 놓고 보자, 이러한 거고요. 2006년경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700만 개가 넘는 피크를 찍고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이내, 즉 2007년경부터 가격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0년경 가격과 거래량 모두 바닥에 왔을 때 거래량이 먼저 점차적으로 늘고 뒤이어서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피크의 거래량과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거래량 피크 두 점을 이으게 되면은 거래량은 이렇게 하락하는 기울기의 직선, 그리고 가격 피크 두 점을 이으면 가격은 증가하는 기울기의 직선이 되는데요. 가격과 거래량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점에 가격과 다른 보조 지표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요. 현재의 다이버전스에서는 조만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뒤이어서 따라서 내려간다.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고요. 2021년 이후에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짧게 봐도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고 가격은 아직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단기적 다이버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당분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언제 올라갈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늘기 시작할 때, 이때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신규 주택 거래 건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계절 조정 연환산 거래 건수는 59만 건이고요. 전월 대비로 8.1%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치이고 25년간 중간값 미만으로 내려와서 계속 하락하는 중이고요. 2020년 코로나 시작할 때 그 저점 수준까지 근접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허가 건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건수는 건축 경기의 강도와 미래 주택 공급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연환산 기준으로 169만 6천 건으로 지난 5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은 25년 중간값보다는 높은 일정 수준 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착공 건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건수도 마찬가지로 건축 경기의 강도와 미래 주택 공급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6월의 착공 건수는 연환산 기준으로 해서 155만 9천 건이며 전월에 비해서는 2%가 감소했고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25년 중간값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펜딩 홈 세일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딩 홈 세일스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클로징을 앞두고 있는, 즉 등기 바로 직전의 거래 건수를 의미하고요. 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 크게 감소했고 전달에 비해서는 8.6%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25년 중간값은 벌써 크게 내려온 수준이고요. 수준은 2008년의 낮은 수준까지 거의 근접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물 재고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딱 보기만 해도 여러분 그 매물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물은 6월 현재 126만 개로 단기적으로는 살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렇게 매물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누적 매물 재고량이 쌓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은 미미한 매물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중간값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약 230만 개 정도의 매물 재고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6월에 126만 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주 낮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기지 금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고정 평균이 8월 3일 현재 5.43%이고요. 이는 지난 6월 고점 6% 수준에서 약 0.5%포인트 내려왔고요. 하락의 원인을 찾자면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생각이 커지면서 금리 오름세는 약간의 조정을 받는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초부터 모기지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현재는 2009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는 8월 3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해서 1.1%가 증가했고요. 이는 5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리파이낸싱 부분이 1.5%가 증가했고 신규 매입 모기지 신청이 1% 올랐습니다. 2주간 모기지 이자율이 연속적으로 내리면서 리파이낸싱과 신규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연간으로 보면은 노란 막대가 파란 막대보다 줄이줄이 내려온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전체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당 모기지 사이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당 모기지 평균 금액은 7월 20일 기준으로 41만 불이 되겠습니다. 4월경에 46만 불로 최고점을 찍고 현재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개인당 모기지 금액 사이즈가 감소하는 원인은 기존의 모기지 밸런스는 아마도 계속 상환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기지 신청이 적어져서 모기지 평균 금액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금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페드, 즉 연준의 정책금리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금리는 2.25에서 2.5% 사이이고요. 올해 금리 일정은 9월 21일, 11월 2일, 12월 14일 이렇게 세 차례가 남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말까지 3.5%에서 3.75% 사이가 될 확률은 47% 정도입니다. 현재의 금리보다는 1.25%포인트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주택시장 업데이트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